저는 이번 상패 논란과 알트코인 조정장이 상승장 재시작 전 마지막 털기라고 봅니다. 오늘은 현재 이슈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거 상패 물결이 있었던 21년도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 장세를 파악할 수 있는 비트코인 시황부터 보고 갈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중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여러 지지 근거가 겹쳐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뚫릴 경우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보시는 121선 근처이고요. 보이시는 중기 대각 지지선들 근처이고,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자리가 뚫린다면 힘없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로는 이 평행 채널의 하단인 50K대 초반에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40K대 후반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실제로 뚫리는지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텔레그램으로 오늘 말씀드렸듯이 4시간봉 상다가 2개 중첩돼 있고, 짧게 보았을 때 1시간봉 상다도 걸려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하락형 웨지니까 웨지 패턴이 맞다면 다시 쭉 올라가든 또 저점께로 내려가든 중간에 단기 공통 반등 구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건 비트보단 알트입니다. 만약 비트가 여기서 크게 내리기라도 한다면 알트코인들은 아주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알트 비중이 높고 동시에 남은 현금도 없는 분들은 크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부터는 알트 얘기 좀 자세히 해볼게요. 상패 논란의 발단을 파악하는 것은 화면에 블록미디어 기사부터 보면 됩니다. 15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이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상패될 수 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었죠. 그럼 어떤 기준들인가?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코인 상장과 상패 기준은 총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분기에 1회씩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건 개괄적인 가이드였을 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코인이 뭔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계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 잣대를 얼마나 엄격하게 들이밀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버거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 체제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심사 요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코인의 경우에 바이낸스 같은 큰 해외 거래소에서도 2년 이상 상장이 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상패를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상장심사에 직접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내용은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에 제출한 부대 자료다. 금융감독원은 그저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검사하는 거지 종목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 판단은 거래소와 거래소 협의체가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무더기 급락을 한 것도 투자자들이 과도한 해석이 나은 결과다. 무더기 상장 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것이다 라고 한 거래소는 말했습니다. 또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미달 종목 기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사를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다. 무더기 상장 폐지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확실한 건 없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무더기 상패는 다소 과장된 퍼드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깊게 파고들면 개별 코인마다 실제 재단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거라고 말하는지 같은 것들도 봐야 하는데, 지금 영상에선 업비트에 상장된 모든 코인들을 다 다뤄볼 순 없고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진 코인에 대해서 한번 공식 웹사이트나 재단이 만든 카톡방, 텔레그램방 등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길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한 달 안에는 점차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고 실제 상패 목록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과거 21년도 6월 사례를 들어서 말이죠. 참고로 21년도 사례는 업비트에서 약 25종의 코인이 상패되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타임라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 11일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지정 안내 25종이라는 공지와 함께 이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코인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프로젝트에게 소명 기간을 줬습니다. 6월 18일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종료, 일주일간의 소명 과정
과정을 진행했는데 제대로 소명을 못했으니 이제 진짜로 거래 지원 종료를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6월 27일에 6월 28일부로 상폐하겠다고 마지막 공지를 했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살아남았던 코인들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시는 그중 하나인 디카르고로 가져왔습니다. 6월 11일 구체적인 코인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알트들은 지금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았고 추가 명단이 더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있었죠. 그러다 18일에 소명을 제대로 못했으니 상폐를 집행하겠다라는 공지가 떴을 때까지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1일에서 22일에는 약 마이너스 50%가량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 비트 상황을 보면 그 이전에 부처빔을 맞고 공포가 극에 달했고 약 30K대까지 내렸다가 반등 후 쭉 내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와, 이번에는 정말 20K 가겠다 라고 하면서 패닉셀을 할 때였고요. 해당 하락장에 저점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알트도 그때 더 크게 박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비트도 바닥을 다졌고요. 알트도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상폐될 알트들이 다 상폐 집행되던 날에 나머지 코인들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고요. 며칠 내에 급락하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사례에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폐 코인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상폐가 집행될 때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입해보면 7월 중순쯤이겠죠. 둘째, 대신 상폐가 집행되고 난 뒤에는 살아남은 코인들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원래 큰 위기는 그 뒤에 살아남은 코인들에게 더 큰 유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남은 코인들의 유동성이 몰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셋째, 알트코인들이 요 며칠 많이 하락했지만 비트가 크게 하락할 경우 21년도 사례처럼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 이상 빼버리는 대폭락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폭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큰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 들어가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약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며칠 만에 100% 이상 상승해서 이전 가격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실을 먼저 좀 봤더라도 남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회복할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전략의 전제 조건은 상폐 코인이 이미 확정되었고 내가 매수할 코인은 확실하게 상폐를 피했다는 게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알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일단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 본전 가격의 최소 절반 정도는 예약 매도를 걸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상폐가 되더라도 가끔 상폐빔을 미친듯이 쏴주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팔 타이밍을 놓치면 팔지도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본절에 예약 매도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매도가 나간다면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해도 되니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마다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중이 알트코인보다 훨씬 높은 사람은 알트 몇 개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일단 추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비트보다 알트가 많지만 이 알트코인들이 김치코인 또는 버거코인이 아니다. 즉 바이낸스 같은 외국 거래소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시총도 높은 코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위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 이 경우 역시도 원래 계획대로 투자를 계속하면 될 겁니다. 문제는 알트코인이 대부분인데 이 알트코인들이 버거코인이거나 김치코인인 경우겠죠. 이분들은 다시 현금이 좀 있는 경우와 현금이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현금이 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그때 상폐되지 않은 남은 코인을 사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는 가용 현금마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낮다면 살짝 매도해서 코인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50% 정도 되실 거예요. 이 경우가 사실 제일 힘든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면 애초에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였는데 아쉽게도 그 리스크가 실제로 실현되어 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다리면서 상폐가 될지 아닐지 짐작해 보는 것, 특히 내가 가진 코인의 시총이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 일어나는 비중을 확인해 보시고요. 해당 재단의 카톡이나 텔레 커뮤니티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최대한 덜 해당되시길 바라겠고 되더라도 이번 위기가 별거 아니길 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 봤는데 우선 가이드라인이나 추후 실제 실행이 얼마나 엄격하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국과 거래소조차도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결정된 게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영상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과 그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트는 갈림길입니다. 주요 지지 근거들이 아직 안 깨졌지만 깨지면 크게 내릴 수 있고 알트는 더 크게 타격받을 겁니다. 둘째, 알트코인 상폐 관련해서는 우리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거래소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무더기 상폐에 대한 걱정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셋째, 만약 상폐 목록이 확정되고 실제로 상폐가 집행될 때까지 알트장은 다소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알트에 여기서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40%, 50%가 추가로 빠지는 그런 대하락이 온다면 오히려 그 이후 단기간에 큰 반등 수익을 노릴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물린 손실을 커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중요한 조건은 상패가 이미 실제로 집행된 이후여서 내가 살 코인은 상패가 안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된 후여야만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매수했다가 상패가 되면 낭패니까요. 남은 코인들에는 그만큼 안도감과 유동성에서 오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트코인을 많이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 포함해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마다 슬픔에 잠겨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고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선택이 최적의 선택일지 고민하고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비트는 지루하고 알트는 크게 하락해서 심란한 장세이지만 그럴수록 이제 조정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싶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상승장 전 마지막 털기라고 생각하면서 힘내봅시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